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서 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안녕하세요.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의 김유리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정평가형 기술 자격 취득에 열심히 도전을 함께 해보자고요. 오늘 함께 알아볼 분야가요. 용접 분야입니다. 소개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께 도움말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한국폴리텍대학 원주 캠퍼스의 김현진 교수님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정지문 책임연구원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자격증. 오늘은 용접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바뀌고 나서 정지문 책임연구원님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주 뵈서 네, 반갑습니다. 그럼 저도 반가워요. 예. 책임이 또 막중하실 것 같아요. 예, 책임이 좀 막중하고요. 예, 많이 무겁습니다. 그렇죠. 예. 용접 분야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나요? 현재 용접 분야 중 저희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으로 선정된 거는 용접 산업기사, 용접 기능사, 특수용접 기능사 세 종목이 지금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니고요. 전년도 16년도부터 선정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용접 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용접 이론 및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설계와 비용 계산, 재료 준비 등 용접 절차 사양서를 검토를 통해 제품에 필요한 용접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예. 다음으로 용접 기능사는 용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피보가크 용접, CO2 용접 등의 능력 단위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용접 기능사 같은 경우는 피보가크 용접 및 가스 텅스턴 아크 용접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16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합격률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용접 산업교사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46.9%로 총 37명이 응시했는데요. 예. 17명의 합격자가 배출됐습니다. 특수용접 기능사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63.6%로 총 22명이 응시를 하셔가지고 네. 1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요. 예. 용접 기능사 경우는 외부평가에 응시한 기관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합격자가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요, 용접 산업기사, 용접 기능사, 특수 용접 기능사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선정이 돼서 나뉘게 됐는데요. 소개해 주신 자격증 이 세 가지 분야도 사실 그동안 검정형으로 시행이 되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으로 이제 바뀐단 말이죠. 어떤 과정평가형 기술 자격이 어떤 건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이제 국민들이나 이제 이 과정평가에 참여하실 교육훈련생, 예비 교육훈련생이죠. 네. 교육생들이 많이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 기존에 저희가 시행하던 국가기술 자격을 검정형으로 치면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직무 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설계된 지정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거기에 따른 내부 외부 평가를 거쳐서 일정 합격 기준을 통과하면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비슷한 제도로 로스쿨 제도를 저희가 들 수가 있는데요. 예. 법부학 전문대학을 수료하고 평가를 거쳐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로스쿨 제도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로스쿨 제도 하면 로스쿨 하면 돈 되게 많이 든다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예. 이 과정평가형 자격은 또 국비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부 재료비를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과정평가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우리 예비 교육생들은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점이 가장 다른 점이네요, 로스쿨과는. 그렇죠. 어쨌든 밥상은 차려져 있고 잘 이렇게 먹기만 하면 돼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럼 용접 분야의 경우에는요,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이 기존의 검정형은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검정형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없어지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시행되어 오던 국가기술 자격은 지금 저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검정형 자격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데요. 현재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은 병행해서 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이제 계속해서 병행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검정형 자격, 현재 시행이 이제 되고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 말씀드린 대로 응시 자격하고 취득 경로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 그 응시 자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정형의 경우는 산업기사 이상의 등급은 저희 과정평가에도 있듯이 용접 산업기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용접 산업기사와 같이 산업기사 1등급 이상의 등급은 검정형을 보시려면 기존의 학력과 경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취득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과정평가형 자격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종목이 있으면 별도의 학력이나 경력은 필요치 않습니다. 예. 누구나 본인이 희망하는 자격 종목에 대한 지적 훈련 교육기관에 참여함으로써 응시가 가능하고요. 별도의 학력이나 경력은 필요치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다음으로 취득 과정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검정형 같은 경우는 혼자 또는 학원, 인터넷 강의 등을 듣고 준비해서 시험에 응시하는 어떤 형태였다면 과정평가형 자격의 경우는 해당 종목의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참여함으로써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 중심으로 수업과 훈련을 받고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하는 내부평가와 저희 공단에서 주관하는 외부평가를 거쳐서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사실 기존의 전공자라든지 경력이 있는 분들은 굳이 과정평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응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자격이 없으신데 이런 용접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과정평가형 제도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자격증 취득했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어떤 곳에서 일하게 되나요? 네, 용접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죠. 뭐 기계, 자동차, 설비, 조선 뭐 이 등지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네. 또는 생산 설비를 유지, 관리, 보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을 하게 되고요. 네.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면 수습기간이라는 거 없이 바로 현장에 이렇게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본인의 적성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일할 수 있는 곳들이 많나요? 용접 분야가 생활 속에서. 예. 그렇죠. 많죠. 네. 네. 어디 있나요? 요즘 하면 석유화학, 그다음에 플랜트, 해양 플랜트 등 뭐 인력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그 선진국 이런 데서는 용접 인력들을 굉장히 고급 인력으로 이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네. 국내에서 이제 용접으로 이렇게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 진출도 굉장히 좀 빈번하게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과정평가형 하면 실무 중심의 교육 또는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들을 이렇게 공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학교 2016년도에 과정평가형 산업기사를 취득한 학생들의 취업처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네. 반도체 현장에 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 관리하고 또는 천연가스 스테이션, 전기 스테이션 이러한 그 스테이션을 관리하고 예. 그다음에 뭐 KPS 한전 이런 현장에서 기계 설비를 유지 관리하는 현장 등 다양한 곳에서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교수님 입장에서 학생들이 취업해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뿌듯합니다. 예. 어쨌든 뭐 과정평가 자격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원하는 자격증을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다음 관문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지원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연구원님? 교육훈련기관에 본인이 원하는 종목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 바로 참여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네. 교육훈련에 참여할 때부터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이나 중도에 참여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렇겠네요. 매년 3, 4분기쯤에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해서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S 홈페이지 자료실에 접속하시면 해당 종목과 기관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 본인이 직접 취득하고 싶은 자격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른 운영기관을 확인하셔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시면 운영기관 담당자께서 자세하고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스케줄 확인하시고 네.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로 또 일례로는 7월부터 저희가 과정평가형 자격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오픈이 되면은 이전보다는 신청 절차가 더 간편해지고 또 쉽게 신청이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용접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올해 시행이 언제 되는 건가요? 평가가? 예, 과정평가형 자격이 전체 저희 올해는 61종목이 운영이 되는데요. 예. 정기 시험이 7월과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훈련기관에 또 그 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이 꼭 7월과 12월이 아니고 그 사이에 종료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또 쉽게 시험을 바로 보실 수 있게 8월, 10월, 11월 세 번의 수시 시험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17년도에는 총 5회의 시험을 외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용접 분야의 경우에는 이제 교육과 훈련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셔서 또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실 것 같은데 한국폴리대학 원주 캠퍼스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원주 캠퍼스에서 운영 중인 과정평가형 산업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학교에서는 용접 산업기사 편성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크 용접 및 CO2 용접, 필수 능력 단위 10개와 그다음에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 즉 선택 능력 단위 5개, 이렇게 총 15개의 능력 단위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용접사가 꼭 알아야 할 그 비파괴 검사 및 재료 시험, 요것들을 추가 편성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런 비파괴 검사나 재료 시험의 경우는 학생들이 용접을 한 후에 본인이 한 용접부가 제대로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바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용접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어느 정도 교육을 하면 이제 응시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능력 단위별로 최소 시간을 정해 주었는데요. 예. 75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만 응시 가능합니다. 최소가 750시간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네요. 네. 근데 이제 3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용접에.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병행해서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하나를 딱 정했으면 딱 그것만 보고. 네, 처음에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기능사 종목이 있느냐 아니면 산업기사 종목이냐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네. 기능사의 경우 같은 경우는 600시간이거든요. 산업기사는 75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선택한 시간, 선택한 종목에 따라서 교육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꼼꼼하게 지금부터 내부 평가, 외부 평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용접 분야 내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연구원님께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용접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접 산업기사, 용접 기능사, 특수용접 기능사 3개 종목이 올해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네. 먼저 용접 산업기사 편성 기준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8년도 용접 산업기사가 편성 기준이 약간 수정 보완돼서 재공고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접 산업기사는 10개의 필수 능력 단위를 총 525시간, 선택 능력 단위 10개 중 19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요. 능력 단위별 교육훈련 시간 종료 후 각 학원 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평가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능력 단위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편성 기준에서 보시면 피부과학 용접, 작업 안전 관리, 피부과학 용접, 가형적 작업 이런 것들이 각각의 능력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능력 단위별로 각 학원 또는 학교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내부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평가 방법으로는 서술형 시험, 작업장 평가, 평가자 질문 등 좀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네. 다음은 용접 기능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접 기능사 과정 같은 경우는 11개의 필수 능력 단위를 총 435시간 그리고 7개 선택 능력 단위 중 24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지만 11개 필수 능력 단위를 총 420시간 8개 선택 능력 단위 중 총 135시간 이수를 해야지만 됩니다. 네. 그래서 내부 평가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접 산업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외부 평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외부 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저희 교육훈련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외부 평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편성 기준 중 저희가 외부 평가는 필수 능력 단위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평가에 다시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필수 능력 단위를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1차 시험의 경우는 지필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시험의 경우는 면접을 포함한 실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표를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능력 단위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수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 이 커리큘럼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접 분야 과정평가 기술 자격에 대해서 이제 두 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또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실제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모습 담아왔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한국폴리텍대학 원주 캠퍼스입니다. 현재 용접 분야 중 과정평가형 자격에 선정된 종목은 용접 산업기사, 용접 기능사, 특수 용접 기능사 3개 종목인데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저도 그걸 원래 몰랐는데 저도 알아보다가 지금 이 학교가 이 산업기사까지 다 딴다고 해가지고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와서 배우는 거 보니까 다른 데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저도 이제 현장 가서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과정평가형 자격은 교과 중심의 직업훈련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 훈련으로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더욱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중에 용접 실력에 대한 그 획득을 생각을 하고 정보를 찾다가 과정평가형 현장 중심 실습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원주 폴리텍 플랜트 용접과를 알게 돼서 지원하게 됐고요. 말 그대로 현장 중심의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이제 과정이 짜여져 있고 더불어서 산업기사 획득도 동시에 가능한 그 과정을 개설해서 지금 운행 중이라서 굉장히 알차고 보람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그 기능사 1년 과정은 기능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주 캠퍼스 산업설비학과에서는 16년도부터 과정평가형 용접 산업기사 과정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 강도, 최대 하중 아까 보면 최대 강도 자체가 원래는 최소 인장 강도야. 인장 강도인데 막 700으로 나왔잖아, 그지? 그게 이제 킬로그램 세제곱센치 퍼 제곱미터가 아니라 아까 용접 기술은 전 공업 분야의 제품 생산 마무리 단계에서 도입돼 생산성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계인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만큼 취업 범위가 넓은 유망 직종입니다. 특히 과정평가형 자격이 진행되는 한국폴리텍대학교 원주 캠퍼스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2016년 과정평가형 자격 제2회 외부평가에서 전국 최대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용접 산업기사의 전국 합격 인원 중 87%가 이곳에서 배출됐습니다. 굉장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변했죠. 아무래도 일정 능력 단위를 일정 기간 동안 이수를 해야 하고 또는 내부평가도 존재하고 그 내부평가가 끝난 다음에 외부평가에서 또 일정 점수를 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간, 수업 시간에 이렇게 허투루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하고 짜여져 있는 시간에서 굉장히 그 정해진 시간에서 많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 태도나 뭐 임하는 자세는 굉장히 적극적이죠. 거의 장치를 설치하고 모재를 준비하고 용접하고 그 능력 단위별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시험지 내용이 거의 다 요 시험 같은 경우는 CO2 용접 결함부 보수하기라는 이제 시험 문제인데 이것은 작업형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서술용으로도 또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용접 작업형에서는 실제 이 결함부를 파악하고 이것을 수정해서 보수해서 용접을 좋은 품질로 다시 만들 수 있느냐의 작업형 판단이고요. 이 시험지 서술형을 보는 이유는 각 기공에 따라서 각 균열이나 각 결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뭐 기공의 결함이 생겼다. 그럼 기공은 어떻게 보수하고 왜 그렇게 기공이 발생을 했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그 알고 있는지 지식과 기술, 태도 이렇게 해서 지금 수행 준거에 의해서 서술형 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훈련 과정을 통해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용접 분야의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취업 범위 또한 상당히 넓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네,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나니까 좀 더 이해하기가 쉽네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또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김현진 교수님, 그 실제로 한국폴리텍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16년도에 원주 캠퍼스가 65%의 용접산업기사 과정평가형 합격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65%면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 같아요. 아까 평균 말씀하신 것보다. 네,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후에 취업에는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비결은 뭔지 궁금하네요. 예. 네,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한 교육생의 경우는 실무 능력 면에서 검정력보다는 굉장히 좀 뛰어나다. 그래서 현장에 이렇게 투입을 하면 굉장히 좀 빠른 시간 내에 기업 적응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과정평가형 자격은 그 자격 수첩에 보면요. 취득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능력 단위, 이수 능력 단위를 상세하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예.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취업을 할 때 취업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우리 그 실제 2016년도에 과정평가형 산업기사 자격 취득을 한 학생들의 예를 한번 보면 총 13명이 최종 합격을 하였는데요. 네. 3명의 최연소 합격자가 상위 대학으로 이렇게 진학을 한 것을 제외하면 10명 모두 지금 현장에 취업이 돼서 취업률은 100%고요. 취업 현장 예를 잠깐 들면 네. 반도체 현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현장에도 취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KPS 한전 발전소 또는 수자원공사의 협력업체에서 그 수문 관리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으면서 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합격은 어떻게 합격자는 산정이 합격은 그 교육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내부 평가와 저희 공단에서 주관하는 외부 평가 각각 1대1로 반영을 해서 예. 총 80점 이상이 되어야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00% 이제 우리 교육훈련생이 다 합격하면 좋지만 네. 이제 불합격하신 분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서 네. 저희가 그 떨어진 분들을 대상으로 한 번의 재형 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실 때 너무 부담을 갖지 않고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상대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어쨌든 평균 80점 이상만 넘으면 합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앞서서 합격률은 한 47.5%? 네, 50%가 안 됐었거든요. 조금씩 이제 더 열심히 하셔서 합격률 거의 100% 되는 그날까지 좀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노력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외부 평가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정보를 좀 주신다면요. 한 번에 합격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방금 또 이야기 드린 내용 중에 아까 그 외부 평가 가이드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런 내용들이 저희 NCS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면 과정평가형 자격 카테고리에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요들을 중심으로 한번 어떤 내용을 평가하고 어떤 식으로 몇 시간에 평가가 되는지 한번 쭉 검토를 하시고 그 외에 저희가 1차 지필시험, 2차 작업형 시험, 3차 면접시험에 대한 A시 문제들을 네. 다 거기에 링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서 시험을 준비를 하신다면 작업형 시험이나 면접형 시험, 1차 지필시험 준비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현장 밀착형의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기관들에서. 종목별로 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라라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앞서서 정지문 연구원님께서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과정평가형은 반드시 이제 이수해야 하는 능력 단위에 대해서 최저 시간을 이렇게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보통 용접 및 특수용접 기능사는 필수와 선택을 포함해서 약 550시간에서 570시간. 네. 그다음에 과정평가형 용접 산업기사는 약 7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정의 시간들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능력을 고려하고 또는 적성을 고려해서 기능사 과정에 응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산업기사를 응시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의 장비, 설비, 교육진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선택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용접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교수님? 사실 용접 분야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분야들이 조선소나 아니면 해양 플랜트 쪽을 많이들 떠올리실 겁니다. 네. 2016년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내용들이 결국은 조선산업의 불황, 이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혹시나 용접 분야의 취업률이 굉장히 좀 어둡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뭐 업무 영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용접을 배우게 되면 기계 분야, 자동차 분야 또는 설비, 조선 분야 굉장히 다양한 곳에 이렇게 취업처가 분포되어 있어요. 네. 그런 취업처도 있고 또는 해외 취업도 길일 것 같고요. 요즘 뉴스에 봤더니 또 조선 수주율이 점차 이렇게 상승된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용접 분야의 취업 전망은 굉장히 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표정도 굉장히 밝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용접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좀 힘나는 조언 한 말씀씩 카메라 보고 부탁드릴게요. 먼저 연구원님부터. 예. 예, 뭐 요즘에 취업도 많이 어렵고 또 청년층 실업률이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용접 분야 과정평가형 자격에 한번 도전해 보셔서 꼭 자격을 취득해서 현장 실무에서 인정받는 인재로 좀 거듭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과정평가형 자격을 통해 고객들이 가지는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네, 뭐 용접 분야뿐만이 아니고 도전하고 싶은 모든 직종의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도전하지 않으면 뭐 이룰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생소하지만 용접 과정평가형 용접 산업기사에 이렇게 모두 응시하시고 무엇보다도 자기 적성과 또 능력과 고려해서 잘 맞는지를 한번 판단하시고 신중하게 교육기관을 선정하시고 도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김현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 도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라는 말이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굉장히 좀 와닿는 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전하는 여러분을 저희가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